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2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자료들은 더 많은데 다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시간이 정해져가지고 그래서 요새 좀 워낙 제가 좀 이렇게 세미나가 좀 9월에 많아가지고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도 하는 데까지는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뭐 사진에도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젠슨왕, 예, 이 또 큰일을 하나 해서 좀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상황하고 오픈 AI에 140조 투자했어요. 엔비디아가. 그 내용하고 TSMC가 3나노 이제 CPU 파운드리 가격을 그 20% 이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2나노 50% 추가 인상할 거라는 그런 소식이 뭐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또 중국 정보 올려주신 분들이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폭발하고 가격은 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인터뷰가 좀 있어가지고 2025년 9월 10일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요약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내용 괜찮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게 이제 올려주셨던 자료인데 아마 그 IR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요 보고서 진짜 좋았어요. 풀스택 헤게모니. 근데 너무 길어요. 진짜 이거를 너무 길어서 어쨌든 한번 핵심만 좀 뽑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한종목 연구원님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이분이 그 AI 매주 보고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주 보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한 번에 보시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쓰신 자료들 꾸준히 업데이트 하시면 AI 인사이트 진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망 변화 속에서 석유화학 8월 ESS 배터리 성장세 김현수 연구원님, 원유 요새 조선주도 좀 고민되시죠?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 드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선은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원유 운반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이 제도권이 네이버가 증권 플러스 인수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비만 대사질환 치료제, 그 D&D 파마텍과 한미약품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화이자가 메세라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그 내용하고 부족함의 파급 효과, 반도체, 한국 증시 리비전, 시황, 기업 분석, SK 이터닉스, 대한항공, 공신은 세보 MBC, HD, 현대일렉트릭, 대한조선, 바이넥스, 아바텍, 달바글로.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4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자, 이제 AI를 내 맘대로 젠슨왕은 진짜 황제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제목이고요. 뭐 미국 시황은 아시죠? 저희 투온투게더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아침에. 사실 아침 8시 반에 이 내용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우가 0.14%, 나스닥이 0.7%, S&P 500이 0.44% 올랐고, 반도체 올랐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상승했고, 뭐 금리도 오르고, 핵심은 미국이 신고가 낸 거고, 엔비디아가 오픈AI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급등했고, 아이폰 생각보다 잘 팔려요. 그리고 반면에 그 H1 비자, 1B 비자 아시죠? 이게 미국에 전문직 취업을 하려면 외국인 같은 경우 미국 기업이 요 H1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 수수료를 이런 메타나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가 내요. 저게 금액이 1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 아마존, 구글은 좀 빠져버린 거죠. 자, 월요일 미국 증시는 그 AI 두 주인공 간의 블록버스터급 거래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떤 구조냐면 오픈 AI의 신규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오픈 AI는 지금 적자 기업이에요. 돈이 많기는 어렵죠. 근데 엔비디아가 돈을 줍니다. 야, 140조 줄 테니까 너가 투자해. 그럼 이 투자금 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으면 엔비디아 또 제품 구매하겠죠. GPU. 선순환 거죠. 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주가 급등했고, 조만간 이제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또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현금이 많잖아요. 이 현금을 주고 이 돈 가지고 GPU 구매하면 매출이 잡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인 TSMC가 2.9, 또 오픈AI 파트너 오라클도 급등. 반면 경쟁사인 브로드컴 빠졌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호조 보이면서 4% 급등을 했고요. 지난주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엔비디아는 더 광범한 AI 생태계를 성장시키려고 막대한 현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인텔은 오픈 AI 투자에 이어서 추가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AI 투자는 더 거세지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는 최근에 트럼프가 꽂은 사람이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어쨌든 더 많은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상당한 폭의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라파엘 보스티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너무 인플레이션 우려되니까 금리 신중해라 인하하는데 이렇게 좀 금리 인하를 반대했고 다만 투자자들은 연준의 이런 티격태격과 상관없이 금리 올해 연말까지 2번 더 이렇게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 확률은 75%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딜이란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젠슨항은 기념비적인 규모다. 10기가와트는 400만에서 500만 개 엔비디아 칩. 이게 400만에서 500만 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GPU 구매하려고 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5만 개 얘기했죠. 이게 상상이 좀 안 가시죠? 400만, 500만 개. 10기가와트는 후버댐 4개 이상에서 생산 전력량. 800만 구가 쓰는 전력량. 그러니까 AI는 또 전력. 그러니까 계속 저도 강조드리는 게 전력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LNG, 풍력, 태양광 다 필요하고 변압기 필요하고 전선 필요하고 이게 그냥 끝이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픈 AI CEO 샘 알트먼 이 슈퍼브레인들이 만드는 결과물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방식으로 놀라울 거다. 엔비디아 시총 4.5조 달러가 가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저기 오픈 AI 주고 오픈 AI가 GPU 구매하게 만들고 이런 좀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내년 건데 베라루빈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HBM4가 들어가겠죠 여기. 그래서 최강 칩인 그레이스 블랙의 300보다 2배나 강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다 완성하려면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오픈 AI 파트너십은 새로운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여기에 다행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잖아요. 하이닉스랑 HBM4는 삼성도 들어갈 수 있겠죠. 마이크론은 못 들어가요. 지금 구조상. 그래서 이거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호재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죠. 아이폰 17이 생각보다 잘 팔려요. 대기 기간이 26일 걸린대요. 주문해서 배송까지. 1년 전 아이폰 16의 기본 모델은 17일이에요. 9일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맥스는 27일 걸려요. T모바일의 통신사 대표가 이번 주말 T모바일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75%는 아이폰 17 프로 또는 프로맥스 모델인데 역대 최대 규모의 아이폰 판매였다. 주말이었다. 중국도 리드타임은 37일. 드디어 애플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가 4%, TSMC 급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세계 장비 1위 급등, 테슬라 애리조나에서 로보택시 시험운전 승인 획득했고요. 애플 급등, 아마존은 이제 비자 때문에 비자를 저렇게 수수료를 100배 올리면 저 비자 수수료를 누가 내요? 빅테크가 내요. 기업들이 신청할 때. 아마존. 이거 해외에 정말 유명한 인재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빅테크에 취업해서 나중에 영주권까지 따게 되는 경우 많고 테슬라도 그랬거든요.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디아 스타, 그러니까 뭐죠? 사티아 나델란드가? 아직 이름이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마찬가지고 인도 출신이죠. 저 H1B 비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급락에 좀 빠졌고 메세라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데 체중 감량 의약품 제조업체를 7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언스 에너지가 급등. 플루언스 에너지 하면 어디가 기억나시죠? 서진 시스템이죠. 우크라이나에 여기에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공급하도록 선정이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진 시스템이 이거 공급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서진 시스템이 만들어서 에이스 엔지니어링에 넘겨주고요. 에이스 엔지니어링이 플루언스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플러그 파워 수소 관련주인데 오랜만에 주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이슈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도 테슬라 얘기가 좀 중요해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현재 이번에 그러니까 올인 서밋이라고 있어요. 요걸 좀 개최를 했고 그때 인터뷰를 한 건데 일론 머스크는 현재 팔로알토에 위치한 테슬라 글로벌 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 워싱턴 DC에서 경험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 시스템 기본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국가 부채가 매우 높고
이자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AI 로봇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로봇이 중요하고 옵티머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이 될 거다. 현재 버전 3의 디자인을 마무리 중이고 인간 수준의 손의 섬세함, 그러니까 섬세함이죠.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대요. 인간만큼의 손을, 이거 인간만큼의 손을 만들 수가 있나요? 사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저 손, 대량 생산 이 세 가지가 로봇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부분은 옵티머스에 쏟고 있대요. 그러니까 로봇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시고 이걸 성공하면 테슬라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기업 가치는 점프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대 기로에 있죠. 그래서 모든 부품을 처음부터 새로 이게 테슬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다 해요. 예, 공급망을 자기가 스스로 짜가지고 외주를 안 주죠. 뭐냐면 애플은 아이폰 다 외주 주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의 칩을 삼성이 만드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번에 테슬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품을 만들지만 반도체는 못 만들어요. 테슬라. 그래서 삼성이 만들어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 성공한다면 옵티머스의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거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 제품에 삼성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이죠. 자, AI 칩 비용이 5천에서 6천 달러로 상당히 비쌀 수 있고 액추에이터. 그래서 로보티지가 왜 날아가겠어요, 주가가? 액추에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사면, 그죠? 뭐 하이젠, RLM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액추에이터죠. 그래서 인간 손의 중요성과 뭐 이 기업들이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액추에이터가 중요하고 인간의 손은 너무나 이제 정교하기 때문에 참 이거 구현하기 힘들죠. 반드시 이 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기존 시장에는 필요한 액추에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자기가 하고 있고 스타쉽, 그러니까 그 우주 발사체 만드는 거랑 난이도가 좀 비슷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로봇이 하려면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두 가지 칩 프로그램 도조랑 이제 도조 칩과 AI4, AI4는 삼성이 만들었고 AI5는 이제 TSMC가 만드는데 이제 이 다음 모델이 AI6죠. 그래서 AI4 칩이 탑재된 차량은 인간보다 두세 배. 요건 삼성이 합니다. 많게는 10배도 안전하다. 관련 소프트웨어 또 출시될 예정. 이 칩들도 계속 써요. 쓰고 또 스타링크는 위성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 쓰시다가 스타링크랑 연결해서 그걸로 통신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통신까지 할 수 있게 이미 이제 개발이 끝냈고 이제 2년 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거죠. 장기적으로 지역 통신사 없이 스타링크랑 하라는 얘기죠. 예, 통신사 입장에서 이제 짜증나는 일이죠. 자기 기득권을 뺏어가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무서운 기업인 거죠. 예, 주가가 비싼 게 흠이에요. 예, 비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유일한 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랑 일론 머스크의 돌발 행동이 그게 좀 유일한 흠이고 자 스타쉽 개발과 완전 재사용 로켓 도전. 근데 요 우주 사업과 테슬라는 관계없어요. 우주 사업은 테슬라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하긴 하죠. 최근 스타쉽 발사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예, 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죠. 스페이스X가 우주 사업. 이걸 재사용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꾸준히 연구해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엔지니어 팀이 참여하고 있고 남은 난관은 재사용 가능한 궤도 열차폐를 개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막는 거죠. 기존 셔틀은 비행 후에 9개월 동안 수리해야 되는데 스타쉽은 그냥 저 열차폐를 달하게 되면 그냥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쏠 수 있어요. 로켓을.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요새 세트르가이도 주가 잘 가지만 그러니까 우주항공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록이라는 이제 AI 챗봇이죠. 요걸 통해서 이제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 이게 로보택시에 이미 들어가 있죠. 예, 테슬라. 그리고 위키피디아가 너무 편향성과 정보 전쟁 문제를 있기 때문에 그록이 만든 그록키피디아 같은 새로운 진실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록피디아를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또 달 탐사는 단순 방문이 아니라 과학 연구를 위한 기지 건설이 목표고 달의 일부는 지구보다 오래됐고 그런 걸 연구하기 좋다.
화성에는 자립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화성에서 인류 문명이 자립 번영할 수 있는가 테스트하고 여기엔 로봇을 먼저 보낼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보내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먼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의 여기 김창호 연구원님이 아마 테슬라 IR 여기 담당하는 분하고 했던 내용인데 그 텔레그램에 어느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또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의 기업이었지만 전기전자 시장 혁신,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분야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강력한 ESS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ESS도 지금 대표 기업이죠. 또 휴머노이드 로봇 하고 있고 옵티머스 제작 비용은 2만 달러. 대부분의 자동차보다 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집집마다 한 대씩 있을 거고 저도 살 것 같아요. 진짜 싸게만 나온다면 못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싸게만 나온다. 근데 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두려운 것도 느껴지죠. 저 로봇이 잘못 말을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건 두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나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10년 내 모빌리티, 에너지, 로보틱스 이런 기업을 확장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 9년 전부터 AI 기반 주행 차량을 출시를 했고 자동차, 로보틱스, AI 그러니까 AI 끝판왕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AI 끝판왕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을 구현하는 회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나 개인 차량의 운전기사 역할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고 AI 기술로 전통적 서비스 접근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그러니까 AI를 구현을 해서 이렇게 로봇에 심어주고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차별점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 데이터셋으로 인간처럼 운전하지만 피로, 실수,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AI는 차량 주변 여러 카메라로 360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그죠? 24시간 운전도 가능하니까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운전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규칙 기반의 시스템 기존에는 규칙 이렇게 해라 야 너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테슬라는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 경험들을 다 데이터 수집해서 집어넣어서 그걸 얘가 학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은 맞죠. 전 세계 800만 대 이상 차량에서 데이터 수집해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테슬라 성공 요인은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뛰어난 엔지니어 집단, 기술력이 있죠. 제조를 잘하고 교통의 미래를 바꾼다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개인 차량과 로보택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미 지금 하고 있죠. 시험 운전하고 있고 규제 승인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도 결국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익하겠다는 거죠. 운행 비용을 1마일당 20센트까지 낮출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로보택시 전용의 사이버캡 그러니까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훨씬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는 게 목표고요. 현재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차량에 부착을 할 수 있는데 월 99달러 아니면 차량 구매할 때 8,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00달러면 얼마죠? 한 1,000만 원 내면 그거를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로보틱스는 이제 인간이 하기 싫어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작업을 대체하는 거고 경제 핵심 요소는 에너지, 운송, 노동 세 가지인데 에너지와 운송을 커버하는 건 했는데 노동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노동까지. 에너지 운송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구는 점점 줄거든요. 고령화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상용화는 내년부터 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누구랑 경쟁할 거냐. 근데 상용화 시기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경쟁할까? 경쟁 상대는 노동력 숙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려고 그러면 로봇이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럴 가능성은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AI를 누가 개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대량 생산 이게 핵심이에요. 대량 생산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걸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테슬라 좀 얘기를 해드렸고 일단 제가 기업부터 좀 해드릴게요. 좀 이렇게 이거는 내일 해야죠. 내일 할 거고 기업부터 먼저 할게요. 공시랑 자, SK 이터닉스가 제주 가시리 풍력단지가 2015년에 준공돼서 이거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 케이스로 지금 이번에 탐방을 갔다 오셨대요. 문경훈 연구원님이. 그래서 30메가와트 풍력발전소고 10기의 그 풍력이 있어요.
그 풍력단지는 뭐냐, 육상풍력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제주라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다 아닌가 이럴 수 있겠지만 육상풍력이에요. 그래서 위험도 적고, 이게 근데 되게 어려운 게 거기 사시는 주민분 설정하는 게 어렵죠. 아니, 풍력 그 타워가 이렇게 있으면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보통 많이들 반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설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ESS에는 직분사라고 하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화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풍력단지가 이제 10년 되면 이걸 이제 흔히 재건축한다 그러죠. 예, 리파워링 사업이 또 개시가 되는데 재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기존 풍력을 좀 업그레이드하거나 정비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전 육상풍력 대비 한 개당 용량이 더 크게 늘었고, 육상풍력보다 예전보다 늘린 용량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 동의 구하기도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잖아요. 이게 제주 가시리 풍력 발전 단지인데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설득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또 ESS 사업하는 거 아시죠? 한마디로 SK 이터닛은 태양광하죠, 풍력하죠, ESS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꽂혀 있는 정부거든요. 원전보다는. 그죠? 국내만 본다면 이터닉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중앙계약 시장을 이번에 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메가와트당 일정 매출을 기업들한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 사업 참여하기가 편하죠. 신재생 에너지가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성장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ESS 운영 한 1억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상반기에 40메가와트 따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0월에 540메가와트 정말 큰 규모인데 여기에 또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점점 커질 거고, 태양광, ESS 연료전지 여기서 150메가, 100메가, 50메가를 매년 개발할 수 있다면 700억의 개발 이익이 잡힌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연내 신한우이 해상풍력 착공할 것 같고, 10월에 ESS 입찰 이런 게 잘 된다면 주가는 좀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국내 ESS 시장이 현재 1년에 500메가와트인데 이게 2기가와트 이상으로 성장할 걸로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이 연평균 한 14% 정도, ESS 국내. 그래서 이익 개선은 3분기보다 4분기고, 올해 좀 실적이 조금 2분기에 좀 안 좋긴 했지만 내년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기업이고, 하나증권의 안도현 연구원은 대한항공 참 답답하시죠. 갈면 빠지고 빠지면 또 올리고, 23,000원 바닥 같은데 단체 관광객 이제 오죠. 중국인 다음 주부터 무비자로 오고요. 또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의 중국 노선 매출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 또 4분기 국제선 매출액 14%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화물 부분은 이제 미국의 소액면세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소액 제품은 보통 항공기시로 가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매출 감소가 약간 예상되고, 통합 대한항공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의 연결 실적보다는 별도 실적에 좀 집중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추가 경쟁자가 진입이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노선을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장거리겠죠.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인데, 대한항공은 이제 그런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노선도 좀 꽤 돼요. 그래서 유가 하락도 저는 지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아시아나랑 합병하면서 구조적인 공급 이제 그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저는 미래는 밝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주가만 못 올랐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도 먼저 좀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공시는 또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자, 세보 MLC가 클린룸 반도체 공사 딱 이렇게 지어지면, 지난주에도 이 회사 설명해 드렸죠. 반도체 처음 공장 지어지면 거기 클린룸, 그 무균실이에요, 무균실. 그래서 막 무슨 하얀색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 반도체 그 안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영상 보면. 네. 옛날에 그 누구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도 당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죠? 예. 맞죠?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당시에 그 이재용 대통령, 제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용 회장.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디 평택 공장에 가서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그 하얀색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무균실.
그게 클린룸입니다. 반도체는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배관도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SK 에코플랜트는 어딜까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아마 청주 공장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관련 설비 공사 추정하고 있고, 클린룸 이렇게 깨끗하게 이런 옷 입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초순수, 반도체 웨이퍼 세척하는 데 쓰는 초순수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배관 설비, 특수가스 공급하는 그 설비. 그래서 반도체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한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건설해주는 건설사예요. 한마디로 공장 건설사. 그 안에 시설 공사, 그리고 수주잔고도 많고, PER 5배밖에 안 되고 PBR이 0.55배. 아니 ROE가 10%인데 PBR이 0.55배면 과도하게 저평가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도 갖고 있어서 반도체 내에서는 좀 부담 없는 저평가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일렉트릭이 어제 오늘도 주가 좋았지만 초고압 변압기하고 리액터 24대 역대 최대 수주를 냈대요. 예. 그 텍사스 전력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았고, 창사 이래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라고 합니다. 뭐 변압기 좋은 건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한조선이 원유 운반선 2척, 오세아니아 지역선주 또 4척. 원유 운반선 하면 그냥 대한조선 떨어지는데, 탱커가 원유를 운반하는 거죠. 원유 운반선이 수요가 폭발한다. 그럼 대한조선 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LNG나 컨테이너선이 많아요. 원유 운반선 비중이 좀 작아요. 근데 대한조선은 그냥 압도적으로 원유 운반선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수주도 많이 따냈고, 바이넥스가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업체죠. 삼성바이오랑 이제 ST판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 5선 공장 설비 투자 들어갑니다. 그만큼 물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증설한다는 얘기죠. 이건 좋은 거죠. 주요 고객사가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여기 바이넥스 일부 맡기는데, 아무튼 그 셀트리온의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 이슈로 비중국계 위탁 생산 업체를 선호를 하겠죠. 이것도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바텍은 제가 놀라웠던 게 자사주를 193만 9,797주를 갖고 있어요. 이거 다 소각해요. 한 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아바텍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 자사주 소각해야 됩니다. 예, 의무보완 통과 앞두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만 주가가 어제 이걸 미리 반영해서, 그러니까 주가 이게 어제 공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제 반영해서 오늘은 좀 빠진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이 좀 놀라웠던 게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투자했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그 승무원 미스트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예전에 상장 전에 저도 한번 저희가 투혼투게더에 상장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자료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뭐 주가도 워낙 많이 올랐고, 근데 최근에 좀 부진하고 기대에 못 미쳤어요. 실적이. 그래도 매출 21년도 600억짜리 회사가 24년에 3천억. 엄청납니다. 올해 2분기도 매출 74, 영업이익 66. 잘 나왔죠. 저 정도 수치면. 한국, 일본, 러시아, 북미 골고루 있어요. 매출이. 러시아가 매출 3위고요. 관세 영향 제한적이, 북미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매출 1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악재가 하나 있는 게, 지금은 아니고 11월 2달 남았죠. 2달 후에는 이거 달바글로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들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월 초 되면 미리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 129만 주가 풀려요. 11월 22일에. 그래서 그때 흔들리면 또 기회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빠지면 그거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이슈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다. 11월 정도 되면 그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까지 말씀해드렸고, 남은 시간은 이제 그 산업보고서 몇 개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를 할까요? 일단 이 AI는 너무 길어서 내일 할게요. 너무 길어요. 자, 공급망 변화 속에서 석유화,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및 동남아 등 주요 지역들의 제품별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일부 제품군의 공급망 변화가 지속되고 있고요. 유럽은 화학 제품 수입이 오르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고 있고. 예. 이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우리나라 화학 제품 수입을 늘리고 있고요. 미국 줄이고. 유럽은 설비도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공급이 부족한데, 이거를 다른 데 수입하는데 원래 미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비중 늘리고 있고, 특히 유럽이 반덤핑 관세를 때렸죠. 에폭시, 페인트 원료죠. 이거랑 PVC, 펫, ABS 등. 그래서 한국 비중이 올라가요.
중국산 에폭시 수입 비중이 관세대로 가지고 23.4에서 3.9로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미국의 PVC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비중도 확 줄었고 한국이 이를 대체하고 있고요. 에폭시 비중이 32.3에서 45.4, PVC가 8.5에서 23.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성 고무도 미국산 비중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홍색인데 늘죠. 예. 점진적으로 늘죠. 확실히 한국이 여기 보면 PVC는 급격히 미국은 확 빠졌죠. 그 다음에 중국 보이세요? 에폭시 회색 그냥 확 빠져버렸죠. 대신 우리가 에폭시 만드는 회사는 어디죠? 이름이 갑자기 좀 기억 안 나네. 예. 국도화 맞아요. 그리고 그 에폭시를 만드는 원재료는 롯데정밀화학의 ECH 이렇게 좀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고 또 구조정하면서 공급 줄일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유럽 또 중국, 일본, 우리 한국까지 이것도 호재죠. 그래서 탑픽은 SK케미칼과 롯데정밀 적어주셨는데 SK케미칼 좀 생소하시죠? 근데 본업이 화학입니다. 화학 제품 만들고 있고요. 이 중국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 중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고 코폴리에스터 요게 주력인데 요게 이제 자동차 내장재나 전자제품 케이스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스트리아의 더먼트사의 CR 화학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 분해해서 만드는 화학 소재예요. 그거를 판매를 추진 중에 있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의 그 카메트 소재로 납품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분기에는 그린 소재 영업이익은 좀 줄었고 모노머 DMT, 요게 섬유필름 병 등 다양한 폴리에스터 제품의 기초 원료인데 요게 수출량이 7월에만 115.6%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제품이 에코젠은 요거예요, 요거. 코폴리에스터. 예, 요거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이 판매하는 거고 판매는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일단 바탕으로 해서 교환사채 발행했어요. 빚 갚으려고. 그러니까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담보로 주고 빚을 갚겠다는 거죠. 차입금을. 이자 비용은 줄겠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롯데케미칼도 좀 부활을 할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은 그 에폭시 원재료인 ECH가 중요한데 요거 판가가 전월에 19.7% 올랐고 전년 동월보다는 이제 58.7%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ESS가 8월에도 성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ESS 신규 설치량 22% 증가, 1-8월 누적 설치량 전년 대비 40% 증가,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따른 전력망 안정화 중요성 증대 및 재생에너지 변동. 그러니까 ESS 수요는 AI도 그렇고 이 전력 분산 이런 데 또 필요하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합니다. 유형 중에서는 독립형 ESS 좀 따로 떨어진 이게 설치량이 31%나 급증했고 발전소 없이 송전망에만 연결돼서 어쨌든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충방전이 가능한 독립형 요게 인기가 많고요. 8월 ESS 신규 설치량 중에 LFP 비중은 87%로 절대적인 우위를 좀 갖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SS는 LFP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뛰어들었잖아요. LFP. 그래서 요 ESS 시장에서 일단은 LFP의 점유율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9월 초에 라스베가스 행사 통해 가지고 ESS랑 요거 그 메가블록 요거를 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 시스템과 중전압 설비를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대비 설치나 시운전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신제품은 내년 하반기에 가동 예정인 휴스턴 메가팩토리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현지에서 ESS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그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 특히 LG엔솔과 LNF를 좀 좋게 보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도 아까 제가 대한조선 말씀드렸지만 IM증권의 배현주 연구원님이 선박 발주가 늘고 있대요. 탱커, 원유 운반선. 상반기에는 보합 이동계 이번 9월에 272% 폭등을 했고 6월 기준으로는 14.6%나 일단 급등을 해요. 운임이 급등해요. 갑자기. 수에즈막스 좀 작은 선박인데 여기는 91.4 작년 대비. 운임 상승은 오펙이 이제 증산해서 수출하려고 그러죠. 러시아 제재에 따른 톤마일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그다음 계절적 성수기인 겨울 이게 원유 수요가 늘고 신규 인도 선박 감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대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임 상승으로 선주가 돈을 벌면 그 신규 선박의 발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탱커 현재 중장기 발주 랠리의 초입이고 VLCC 발주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VLCC의 수주 잔고는 12.3밖에 안 돼요. 역사적 고점이 54.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수주 잔고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평균 폐선 연령이 28.1년으로 너무 나이가 많아요. 이 원유 운반선은 교체가 필요한 임계치도 넘었어요. 빨리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도 별로 없어요. 이제 곧 27년인가 28년부터는 친환경 선박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페널티가 좀 부과됩니다. 근데 옛날 엔진을 장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이제 친환경 엔진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정책에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미국이 제재하면서 그 중국 조선사가 건조한 선박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국내 조선사한테 호재죠. 중국 대신 한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다량 수주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한국의 수정도 늘어나고 있다. VLCC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인데 올해 57%. 수에즈막스 좀 작은 선박은 44에서 68. 한국이 좀 반사이익은 얻는 거 맞아요. 한국 조선사 매출의 50% LNG와 탱커선인데 주력은 아니죠. 하지만 모든 걸 LNG로만 또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탱커는 적절한 이익감 확보 위해 필요한 좀 3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유 운반선, 근데 원유 운반선 하면 아까 우리 공시 봤죠? 어디죠? 대한조선입니다. 그죠? 원유 운반선이 좋다면 거길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건 개인적 의견이에요. 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 이게 네이버 파이낸셜이 증권플러스 인수했어요. 증권플러스 쓰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의 사업 확장 움직임을 보여줬고, 예,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자문 수요도 커질 것 같고, 여기에 증권 계좌 개설 연결이 보다 용이하다면 체류 시간 증대한다. 한마디로 두나무가 저기 요거 갖고 있거든요. 예, 증권통 플러스. 그래서 증권 플러스. 예. 그래서 두나무랑 계속 제휴가 될 것 같고, 두나무랑 7월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여러 면에서 네이버의 행보도 주목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로슈가 89바이오 인수했고요.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은, 아니 빅파마들은 이렇게 기업들을 좀 인수하면서 M&A를 하고 있고, 이번에 메세라가 MET097I인데 이게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이제 화이자가 인수를 아마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수혜주로는 이제 한미약품이 이중작용 계열의 이제 MK6024를 지금 머크에게 2020년 기술 이전하고 현재 임상 중인데, 올해 임상 이상 끝나고 내년에 아마 삼상 진입 여부를 결정할 텐데, 데이터 이상이 잘 나온다면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한미약품도 연구개발 가치 상승에 따라서 기업 가치 재평가를 좀 예상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 주가 좀 많이 못 올랐지만 이제 뒤늦게 가고 있고요. D&D 파마텍은 이거를 메세라이오 치료제 있죠. 요거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메세라에 기술 이전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덩달아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이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 예, 비알코올성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죠. DD01의 임상 이상 결과도 내년 상반기에 나오니까 내년 상반기가 좀 이 D&D 파마텍한테 상당히 빅 이벤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AI랑 반도체는 내일 해드릴게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요거랑 요거는 좀 내일 일단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은 한국 증시 리비전. 코스피가 강세장 밸류에 상단에 도달했고요. 고무적인 건 이익 추정치가 오르고 있고, 20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값도 상향됩니다. 대부분 반도체고, 그래서 우리나라 연간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유지한다면 코스피 4천 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익만 들어도 4천 가능하고,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요하고요. 여기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HBM, 그 다음에 감산하면서 공급이 줄고, 예. DDR5가 사상 최고치, 예. DDR4가 그 다음에 DDR5도 사상 최고. D램 값이 이렇게 다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13분이네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또 올라서 이제 3,500에 거의 근접했고, 오늘은 일단 이제 셀트리온이 드디어 갔어요. 그렇게 안 가더니. 대형 제약사를 주목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못 걷잖아요. 한미약품 달렸고, 이제 셀트리온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연속성은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랜만에 올랐고, 오늘 아마 이제 미국의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한다고 계약을 맺은 것 같더라고요. 공시가 아까 떴고, 그 다음 한미반도체 좋았고, HBM 관련주 좋았죠. 반면에 오늘 카카오가 이프 카카오 열었는데, 업데이트 하신 분들 뭐 요새 텔레그램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이 안 좋은 건지, 아무튼 오늘은 주가 좀 실망했고, APR, SK, 한국금융지주, 증권주가 오늘 좀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빠진 가운데 비오리 오늘도 상한가, 로봇 관련주 좋았고, HBM, 테코잉 여전히 좋습니다. PSK 홀딩스 따라가고, 유진테크, 파두도 요새 뜨겁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았지만 알테오젠, D&D 파마텍, 파마리서치 과도하게 좀 오른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맞았다. 이 기업들의 문제는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큰 악재가 나온 건 아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 일단 우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SK 오션플랜트가 다시 올랐네요. 반면 오늘 카카오, 미래에셋증권, 대덕전자, 조선기자재, 세진중공업도 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아까 봤죠? 코스닥을 봐야 되겠죠. 코스닥 쪽에서는 프로티나, QRT, 로보티즈, 사이버원, 비나텍, 아난티, 한선 엔지니어링, SFE 반도체도 오랜만에 좋았고, 샘CNS 반도체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했고, 오늘 일단 외국인 샀고요. 코스피는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코스닥은 일단 위가 조금 이제 약간 막히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정도고, 섹터로나 신규 상장 기업들이 강했고, 연료전지 강했고, 그리고 남북경합주, 카지노도 좋았어요. 파라다이스가 아마 그랜드 하얏트인가요? 뭐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요.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호텔, 리조트, 임플란트. 반면에 오늘 하락 종목도 많고요. 전자결제 오늘 좀 빠져버렸고, 그다음에 저기 카페24만 올랐고, 인터넷 대표주도 카카오 때문에 좀 안 좋았고, 증권주 차익 매물 나왔고, 면세점 좀 빠졌고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주도주는 제약바이오랑 반도체가 이끄는 건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못다한 거는 제가 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